뉴욕주지사 전 수석보좌관이 중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키스그룹이 주최하는 제3회 공경의 날이 20일 개최됩니다. H마트 롱아일랜드 시티점에서 타이푸드 페스티벌이 성료했습니다. 대낮 브루클린 한복판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수석보좌관이었던 린다 선과 그의 남편을 오늘 오전 체포했습니다. FBI는 호컬 주지사와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중국계 린다 선과 그의 남편 크리스 유를 3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들이 중국 정부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뇌물을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지난 7월 이들의 주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린다 선과 그의 남편은 롱아일랜드 부촌으로 꼽히는 매네셋에서 3,5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MBC 뉴욕 보도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실은 린다 선의 위법 행위들이 발각돼 지난해 5월 그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선은 한때 뉴욕 주지사실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졌으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실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또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뉴욕주 하원 의원 재직 당시 수석 비서실장으로 역임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오는 20일 개최하는 제3회 공경의 날을 앞두고 참석자로 선정된 모든 어르신들에게 참석 안내 문자를 전달했습니다. 키스그룹은 지난달 30일 제3회 공경의 날에 참석자로 선정된 모든 어르신들에게 참석 안내 문자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소 제약으로 인해 신청한 모든 어르신들을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키스그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롱아일랜드 소재 크레스타알로 컨트리 클럽 내 최고급 연회장에서 2024년 제3회 공경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키스그룹이 주최하는 공경의 날 행사는 유명인 공연과 함께 최상의 요리와 푸짐한 선물 등이 제공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만찬과 흥이 넘치는 축제의 장으로 키스그룹이 한인들의 역사적 전통인 경로 사상을 널리 알리고 한인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대규모 연례 행사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타이푸드 페스티벌을 열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태국 인기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H마트는 지난 1일 태국 무역센터와 태국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점에서 타이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태국인 고객 육지 저변 확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태국 제품 홍보의 장으로 특히 이날 오전엔 태국 전통춤 공연과 미슐랭 스타 셰프의 판앤커리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태국 상무부 차관, 태국 무역센터 뉴욕 사무소장, 이정규 H마트 구매본부 이사 등은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약 63,525 스퀘어 피트에 달하는 LRC 매장 전체를 톱아보며 태국 제품을 찾았습니다. H마트는 오프라인에 진열된 태국 상품은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며 매년 타이푸드 페스티벌을 열고 태국 고객들이 더 쉽게 매장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대낮 브루클린 한복판에서 퍼레이드 도중 묻지마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며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브루클린 이스턴 파크웨이 인근에서 웨스트 인디언데이 퍼레이드 도중 남성 1명이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어린이와 노인 등을 비롯 많은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으며
곳곳에서 울음이 터지고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총기 난사로 1명이 사망하고 최소 4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명은 머리에, 1명은 상체에, 1명은 팔에 총을 맞았고 다른 사람들은 허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결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며 퍼레이드를 망치려는 용의자의 의도된 범죄 행위라고 밝히고 도주 중인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웨스트 인디언 데이는 어제로 57회째로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정되며 총격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퍼레이드가 끝난 오후 7시 45분 퍼레이드 참가자 1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는 등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낮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은 매우 중대한 증오범죄라고 규정했으며 뉴요커들은 한밤중도 아닌 대낮에 도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치안부재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미 15%가 인상됐던 자동차 보험료가 하반기에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뉴욕주는 전국에서 2번째로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 회사인 인슈리파이는 자동차 풀커버 보험료가 지난해 24%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이미 15%가 올랐고 올 한 해 전체로는 22%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자동차 풀커버 보험료는 2,329달러며 연말까지 2,469달러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캘리포니아주, 미주리주, 미네소타주 등 3개 주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보험료가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국 50개 주 중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주는 메릴랜드주로 연간 풀커버 보험료가 3,400달러에 달하는 반면 가장 저렴한 주는 뉴햄프셔주로 연평균 1,00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현재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3,325달러로 메릴랜드주에 이어 2번째로 비싸며 연말까지 3,48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뉴저지는 연간 보험료가 2,372달러며 연말까지 2,520달러로 뉴욕주의 70% 수준에 그쳤고 코네디컷주도 2,529달러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연간 2,417달러, 조지아주는 2,688달러, 텍사스주는 2,67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때문에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반격하는 등 민주공화 양측이 노동절 연휴 블루칼라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조지아주 사바나 등 이른바 선벨트 공략에 이어 노동절 연휴에는 5대5 인근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를 방문해 노동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자동차 공업의 메카로 불리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노동조합이 미국의 발전과 중산층 확대에 기여했다며 노조가 강해야 미국이 강하다며 노조 프렌들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막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것은 물론 노동자 권익 옹호 연방기관 수장에 노조 파괴자를 임명했다고 비판하고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디트로이트에 이어 미국 철강 산업의 중심지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유세를 펼치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임 중 공정한 무역 협상을 하고 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첫 임기 때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큰 성공을 거뒀다. 내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모든 노동자와 기업이 다시 번창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자유롭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을 통과시켰고 기업과 노동자가 번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통해 미국을 강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노동자 덕분에 경제 강국이 됐지만 카말라와 바이든이 모든 것을 후퇴시켰다. 카말라 동지 때문에 노동절 연휴에 기름값과 교통비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발간된 하보집에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발간된 화보집 세이브 아메리카에서 재임 중 김정은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 사진 10장을 싣고
김정은과의 회담이 진정한 변화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사진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화보집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상외교와 지난 7월 유세중 피격 사건 등 중요 이벤트를 담은 것으로 홍보와 함께 화보집 판매를 통한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출간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사진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안보와 번영의 영광스러운 새 시대로 이끄는 지도자로 부각될 전례 없는 기회를 가졌다고 적었습니다. 또 우리의 전례 없는 회담,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와의 첫 회담은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솔직하고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 설명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을 부각시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기여한 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화보집에서 미국 정상회담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김정은과의 회담을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채 김정은과 악수하는 장면, 함께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잠시 건너가는 사진도 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대북 기조가 북한 프렌들리로 변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찰떡궁합을 가시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규제철폐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테슬라 등의 경영자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캠프의 공약 등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각 부처의 예산 집행을 샅샅이 점검, 낭비 요소를 줄이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설치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이 정부 효율위원회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선언, 내각 입각에 유력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팟캐스트 선라이언 쇼에 출연, 머스크를 정부 자문으로 기용할 수 있다. 머스크는 정부의 비효율성 등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해 규제철폐위, 효율위원회 등으로 불리는 자리에 앉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X, 스페이스X 등 세계적 대기업의 대주주이며 이들 업체의 대표이사인 머스크가 연방정부 규제 철폐를 좌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업 이익과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즉 전기차 규제 철폐를 한다면 테슬라에게 유리하도록, 또 SNS 관련 정책을 다룬다면 X가 유리하도록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몇 년 전부터 세계적 이슈와 미국 전체를 좌우할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는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으므로 세계를 개조하고 싶어하는 욕구로 풀이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미국인들의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185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JP모건 조사를 인용, 미국 가계의 전체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2분기 기준 42.2%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1982년 2분기 9.44%로 최저를 찍은 뒤 닷컴 버블 때인 2000년 1분기 38.38%까지 상승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다시 18.86%까지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 뒤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대체로 조금씩 더 늘어갔고 약 15년 만에 다시 23%가량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로 치솟은 겁니다. 또 피델리티 자산운용도 2분기 기준 적립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퇴직연금 계좌가 49만 7천 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은 급상승했으며 올해도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신고가 갱신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18% 올라 주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은 통상적으로 증시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주식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해상화물 운송업계가 기록적인 물동량 증가와 운임 상승 덕택에 2분기 이익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덴마크의 머스크와 중국의 코스코 등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의 2분기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2배로 증가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 88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며 컨테이너 운송업계는 2분기 순이익이 주목할 만한 증가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물동량 집계 업체에 따르면 2분기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4,640만 TEU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종전까지의 최고 기록인 2021년 2분기 4,620만 TEU를 넘어선 겁니다. 전 세계 상품 물동량의 80%를 처리하는 컨테이너 운송업계는 코로나19 때 소비자 수요 증가와 공급망 차질 속에서 호황을 누리다 지난해 4분기 전반적 손실을 기록했지만 2개분기 만에 순이익이 급증한 겁니다. 이처럼 컨테이너 선사의 경영 상황이 호전된 것은 세계적으로 상품 수출입이 늘어난 데다 전쟁과 일부 항구의 파업 등으로 운임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미국 소매업체 등이 미리 중국 상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주문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주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 유세 차량 3대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다행히 월주 주지사 부부는 화를 면했습니다. 지난해 5월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 쇼핑몰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한인 일가족 3명 등 8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한인 등 사망자 유족들이 지난달 말 쇼핑몰 운영회사와 경비회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99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 2022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용의자에 대해 메릴랜드주 대법원이 유죄를 무효화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다시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주 본사 사옥을 현재 뉴저지주 리치필드팍에서 내년 하반기 잉글우드 클립스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잉글우드 클립스타운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시카고 금고 전철 내에서 괴한이 총기를 무차별 난사, 승객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괴한은 사건 발생 1시간 반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메릴랜드주 킴벌랜드 시가 인구 확충을 위해 이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해 이주비로 현금 $10,000, 주택 개조비 또는 주택 매입비로 $10,000 등 $20,00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위반을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 전용기 한 대를 압류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거짓 정보 유통 등을 이유로 X에 대한 검열 및 차단을 강화하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브라질 고객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6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4년 강원 홍천군 뉴욕 특판 행사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판 행사에서 홍삼정과 홍삼 농축액, 홍삼 캔디, 검은깨 강정, 찰옥소수, 이로운 3분 강된장, 현미 멸치 칼국수, 보리 멸치 칼국수, 홍천잣 등 홍천군의 특산품들이 대거 판매됩니다. 지금 바로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를 방문하세요.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오는 9월 7일 브롱스에 위치한 스플릿 락 골프 코스에서 2024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는 선착순 144명을 접수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50로 점심, 간식, 저녁, 그린피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한국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이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뉴뱅크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PCB뱅크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뉴밀레니엄 은행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9월 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